건강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삼남한상에 대한 자비와 또 걸림이 없는 생색내지 않는 그런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부처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되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수보리야,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걸려 있으면 거룩한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되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된 부처님으로 볼 수 있다. 용모에 걸리지 말라는 말이죠. 또 파상, 상을 깨라는 말이고 또 크게는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모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지금 현재의 용모는 그 수많은 전생을 통한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명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주팔자가 전생 성적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명리학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명리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미남 미녀인지가 나와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배우자가 미남 미녀인 것까지도 나옵니다. 배우자가 미남 미녀인 사람은 사주팔자에 배우자가 미남 미녀다 이런 게 나옵니다. 명리학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미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랍고 정확합니다. 신보다 나은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놀랍죠. 근데 이제 용모가 현재 용모가 전생 업의 결과다, 업보의 결과다. 그거는 맞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미국에 이제 그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손님이 오면은 자기가 최면 상태에 수면 상태에 들어서 상대방의 전생을 읽어냈습니다. 그 기록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남아있고 에드가 케이시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에드가 케이시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은 관련 내용들이 쭉 나오고 관련 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진정한 깊이 있고 넓이 있는 지식이나 간접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사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가
최면 속에 또 최면 상태의 수면에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전생을 읽어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현생의 좋은 용모는 전생의 선업의 결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이 단순치가 않죠. 여자의 미모는 전생 참 고시상관왕보다 낫죠. 그런데 이게 현재의 좋은 미남 미녀의 용모는 전생 좋은 업의 결과이기도 한데 그 세상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여자의 용모는 고시상관왕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나은 게 분명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용모로 인해서 고시상관왕보다 낫고 복락도 누리기도 하지만은 시기 질투를 받아서 구석에 처박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난 용모로 인해서 옛날 같으면은 납치가 되죠. 그래서 뭐 창녀촌에 팔려가고 옛날 뭐 조선시대 이런 데는 또 공료로 뽑혀서 중국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비참하게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또 자기 용모가 좋으니까 정상적인 일은 안 하고 그 용모를 이용해서 술집에 간다든가 또 바람이 난다든가 또 첩생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 용모라는 게 음량이 있어서 복락도 되지만은 또 자기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더라. 참 묘하죠. 그래서 용모 좋은 게 좋은 거지만은 참 인상 묘합니다. 살아봐야 알죠. 그런데 우리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이렇게 인생사를 쭉 살펴보면은 똑똑한 놈은 부귀도 차지할 수 있지만은 또 시기 질투를 받아서 토사구팽 되고 대거 숙청당하고 대거 죽어나갔죠. 근데 무능하다고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시만 하지. 그리고 못생겼다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기 질투를 안 받으니까. 미남 미녀들이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공경이 차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 며칠 전에 미장원에 가니까 원장님이 이럽대다. 예. 여자는 무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이뻐야 된다. 그럼 내가 맞다 그랬어요. 그 남자는 무지도 따지도 말고 또 돈이 많아야 되죠. 여자는 예쁘고 보고 남자는 돈이 많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야기죠. 그런데 이쁘면 단데 이게 그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대전제는 무조건 이쁘면 답니다. 다 무조건 이쁘고 봐야 되는데 그 소전제 안으로 양파 껍질을 밖옆을 두꺼풀 까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참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미인 방맹이라 그러죠. 세상 다 안 주더라. 우리가 TV 탤런트나 배우,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팔자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 중에 정치인이 가장 화려합니다. 화려하기 때문에 또 부침이 심하죠.
장관 했다가 뭐 국회의원 했다가 교수 갔다가 또 나가 뭐 또 장관하고 난리도 아니죠. 부침이 심하고 그 사람들은 또 언론에 웬만한 일거수일투족이 저기 다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팔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 있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리고 여자들은 탤런트 배우가 대부분 최고 이쁜 사람들 그 모여 있죠. 여자 직업 중에서는 또 탤런트 배우가 이게 가장 화려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시 이게 부침이 심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팔자리를 쭉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쁜 여자들을 모아놨다는 탤런트 배우들 보면은 물론 재벌 사모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벌 2세 사모님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그보다는 너무 이쁘고 인기 있고 돈이 많다 보니까 그에 필적할 만한 남자를 찾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가죠. 또 돈만 바라다가 상대방이 재벌 2세 3세가 아닌데 그냥 사기꾼한테 걸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틀리고 거기다가 뭐 보전까지 빚보전까지 앉아서 뭐 수십억 수백억 물려서 그거 다 갖고 도망쳐 나오죠. 안 그러면 또 막 마약하거나 뭐 또, 또 사생활을 낳아가지고 뭐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벌 2세 3세 사모님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팔자가 안 좋더라. 내가 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리 쭉 지켜보면 사실이 그러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잣집 사모님 중에서 이쁜 여자 없고 또 사연 없는 미인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고 출세하고 최고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구시장 경북도시사 포함해서 관료 중에 최고 출세한 사람, 또 기업체 사장 중에서 순위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 사모님들, 그 부인들 50명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할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고 출세한 그 남자들의 사모님, 최고 돈 많은 남자들의 사모님들 50명 중에 이쁜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딱 하나 대구시장 부인이 그 키도 크고 뭐 지금은 늙어서 그렇지 옛날로 따지보면 좀 이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50명 중에 딱 하나 대구시장 부인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키가 작고 통통하고 아주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쁘면은 고시 상가는 보다 낫고 다 기부인 되는 줄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또 미인방맹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저희 모친한테 엄마 오늘 뭐 이래저래 한 일이 있었는데 50이 모아놨는데 그 한 명 빼고는 다 뚱뚱하고 키 작고 못생겼더라.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배움은 없지만 인생을 또 많이 사신 분이죠.
야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단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은 끝풀 속에 있다. 끝풀이라는 게 경상도 말로 껍질의 사투리입니다. 복은 끝풀 속에 있다. 그게 복이란 게 껍데기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용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국내 여행지에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면은 미인들이 많이 불려 나와요. 미인들이 이렇게 데이트하러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해외여행지에 가보면은 이쁜 여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외여행은 뭐 깨나 소나 다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행도 그 복이 있어야 돼요. 해외여행 막 다니는 사람은 막 다니는 거 아닙니다. 막 다니는 거 없고 개나 소나 다 다니는 것 같은데 해외여행지에 이렇게 온 여자들 보면은 이쁜 여자 눈을 씻고 따져봐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미인 박미고 부잣집 사모님 중에 이쁜 여자 없고 미인 중에 사연 없는 미인이 없더라. 그만큼 이쁜 여자의 팔자는 좋기도 하지만은 험악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얼굴 뜯어먹고 사느냐, 얼굴 뜯어먹고 사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말 속에는 그냥 미남 미녀는 빛 좋은 개살구다. 특히 미남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뜻이 숨어 있죠. 그리고 또 미남 미녀는 참 미남은 경제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품성이 나쁘다,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숨어 있죠. 근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얼굴 뜯어먹고 사느냐 이러는데 그 말은 미남 미녀를 사귀어 보지 않거나 미남 미녀하고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내외상통이라 그럽니다. 관상학에서는 겉과 속은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음이 그 사람 용모를 만듭니다. 그 사람 사주팔자가 용모를 만들더라. 그렇죠. 내외상통이라서 미남 미녀가 품성이 좋아요. 여러분 생각과 달리. 물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미녀 중에 어떻습니까? 뭐 경복 기식이라 그래가지고 뭐 양귀비라든지 뭐 저 뭡니까? 음, 뭐 어느 나라 주왕에 그 뭡니까? 하여튼 뭐 달기라든지 뭐 이런 여자들 있죠. 나라 망하게 한 여자. 달기, 포사 뭐 이런 여자들 있죠. 이런 여자들은 또 얼굴이 이쁘면서도 그 나쁜 여자도 있죠. 또 반대로 노틀담에 고추에 나는 고집처럼 그렇게 못생기고 흉악하게 생겼는데 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외외고 대체적으로 미남 미녀가 품성이 좋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품위를 지키려 그러듯이 미남 미녀는 이렇게 말이라든지 이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품성을 지키려 그 품격을 지키려 그러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용모라는 것은 전생업의 결과고 마음이 용모를 만들고 사주팔자가 용모를 만들기 때문에 이쁜 여자가 오히려 싹싹합니다. 싹싹하고 친절합니다. 착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남들은 뭐 빗좀 개살 굽고 바람 피울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미남들이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식과 경우가 있고 막 추잡한지 이런 짓 안 합니다. 잘. 그리고 여수한테 막 무소짓하고 이런 짓 안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신 간에 둘이 경쟁이 됐는데 한 A라는 대신은 그 인물도 좋고 그 마누라도 이뻐. 그 B라는 대신은 본인도 못생기고 마누라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바람을 피우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A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데 B가 바람을 엄청나게 피워요. 남자 관계에 몰라나더라. 이제 B는 자기가 못생기고 A가 잘생겼으니까 매일 씹어요. 그래서 하나를 황제한테 가가 씹습니다. 저 A는 본인이 저리 잘생겼기 때문에 마누라도 이쁜 여자를 얻었다. 그리고 이쁜 여자만 좋아해가 마누라를 얻고 저 막 온데 돌아다니며 바람 피우고 품성이 불량하더라. 이런 식으로 씹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생기기 때문에 잘생기에 대한 그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B는 못생기기 때문에 그 자기가 못생기에 대한 한이 있어서 이쁜 여자를 갖다가 극도로 추구를 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갖다가 가래를 일으키고 탐해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마누라도 못생겨서 더 이쁜 여자를 더 찾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람 피우고 남녀관계에 몰락한 건 B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제도 알고 있죠. 잘생긴 A는 품성이 바르고 바람을 피우고 못생긴 B가 바람 피운다는 거. 그래서 A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얼굴 뜯어먹고 사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미남미녀하고 안 살아봐서 이런 소리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꼭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고 또 공부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죠. 이 심포도 이야기는 마찬가지더라. 좋은 영모에 대한 거는 애기들도 미남미녀를 갖다가 좋아하죠. 동물들도 미남미녀를 갖다가 좋아합니다. 미남미녀라는 것은 몸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거는 유전학적으로 우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남미녀라는 게 대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마음도 착하고 상식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남미녀하고 살면 기분이 좋죠. 나는 뭐 어릴 때 경국지식이란 말 이렇게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자 뭐 인물 뭐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그리고 여자 인물에 미쳐서 나라를 팽개치고 조상들이 물려준 그 귀한 자리, 귀한 귀한 권력을 갖다가 팽개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나이 들고 보니까 맞아요. 이해가 되더라고. 잘했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해는 되더라. 왜? 세상 모든 것에는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한테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천적이 나쁜 것 같지만은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그 천적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남자의 천적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이쁜 여자입니다. 이쁜 여자를 보면 엔돌핀이 나오고 팽 돌도록 해놨어요. 신과 대우주와 대생명과 대자연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더라. 미남미녀를 보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죠. 엔돌핀이 팍팍 나오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 성욕이 없어져도 미남미녀를 보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또 경치가 좋은 곳에 또 데이트하러 가죠. 또 옛날 말에 보면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남녀가 그 노들면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사랑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늙어서 성욕이 없어져도 미남미녀는 아주 금강산처럼 좋은 경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미남미녀는 우리 소나무 중에 금강송이라고 있어요. 춘향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얘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삐뚤하게 안 자라고 되게 축축 곱게 자랍니다. 곱게 자라야 쓸데가 많죠. 그리고 이게 색깔이 붉은 빛이 돌아가 이쁘고, 그리고 또 일반 소나무보다 더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이게 일반 소나무보다 오래 썩지 않고 오래 갑니다. 미나미래로도 마찬가지로 주양목과 같고 금강송과 같아서 늙어도 덜 늙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덜 늙어요. 그래서 얼굴 뜯어먹고 사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미냐미냐하고 안 살아보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 본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 아까 내가 이제 내외상통이라 그랬는데 관상학에서는 내외상통이라 그러죠. 이게 내외상통이 관상학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풍수지리의 그 물형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처럼 생기는 곳에는 코끼리 같은 기가 나온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쁜 바위에서는 이쁜 기가 나고 험악하게 생기고 못생긴 바위와 산천의 모습에서는 그런 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뇌상통은 주요 풍수지리, 관상, 공간, 에너지, 기하 이 모두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여자는 그 미용실 원장이 이야기하듯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이쁘고 봐야 되죠.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쁜 여자가 품성도 좋다 그랬죠. 근데 이제 또 못생긴 여자들이 있어요. 못생긴 여자들은 보면은 못생긴 여자 중에서 아주 그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못생긴 얼굴만큼 말이나 행동을 막 해버립니다. 시기 질투는 더 심하고.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들 중에서 성격 좋은 여자들이 없어요. 그 양반들한테 한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대개는 현생의 용모가 전생업의 결과고, 전생 업의 결과고, 전생 성적표라 그러죠. 그리고 마음이 용모를 만들고, 사주팔자가 용모를 만들다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못생겼는데 이거는 전생의 업의 결과면은 이번 생에서는 그 마음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가서 좋은 쪽으로 마음을 쓰고 언행을 하면은 그 미세하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생에 있죠. 또 다음 생에 또 좋은 용모를 위한 씨를 뿌리는 거죠. 인센티브를 쌓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여자들 보면은 어차피 내가 싹싹하게 굴어도 사랑 안 해줄 거. 에이 씨발, 내가 너한테 거절 당했는 게 아니고 사랑 못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갖다가 먼저 거절하고 찾다. 여자들은 요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구 행동하더라. 그러니까 얼굴도 못생기고 몸도 뚱뚱한데 그래서 안 좋게 보는데 거기다가 또 은행을 갖다가 함부로 하고 개판으로 해석되니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요거 전생의 결과로 지금 연모가 못생겨졌는데 지금도 요거도 먹어. 발전할 그것도 없어. 다음 생에는 더 못생기게 태어난다.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건 자타에 해를 끼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외상통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자는 몸이 바뀌면은 팔자가 바뀐다 그랬죠. 자, 먼저 아주 못생긴 여자가 못생긴 개그맨이 아주 행동을 웃기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인터뷰 할 때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개그 할 때를 보면은 아주 은행이 개구신 같아요. 개차반같이 그렇게 해서 웃기고 인터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성형을 해서 뭐 이뻐진 건 아닌데 상당히 좋아졌어. 그렇게 되니까 개그나 할 때나 인터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여성스럽게 바뀌어 갑니다. 또 그러니까 반대로 또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사주팔자가 얼굴을 만든다 그랬죠.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서서히 바뀝니다. 듣기 좋으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꼬시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여자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뭐 나도 이 강의하는 게 법보시를 쌓으려고 그러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평소에 거짓말 안 한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거의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싫어. 그래서 이뻐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뻐지는 방법은 내외상통이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생각을 이쁘게 해서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은 말과 은행이 이쁘게 하겠죠. 그러면은 용모도 서서히 변해갑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한테 꽃을 공양을 하면은 이뻐진다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용모가 안 좋은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꽃을 공양을 하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 목사님 설교하는 그 쪽에 왜 항상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꽃으로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가 그 기부하세요. 그리고 뭐 자기 집 뭐 마당이나 옷에는 뭐 자기 집 아파트에 사니까 안 그러면은 그 길거리에도 고쳐서 씨라도 사서 좀 뿌리세요. 뿌려 놓으면은 자기도 그 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겠죠. 잠시라도. 그러면 그 공덕이 돌아옵니다.
이쁘게 이렇게 변해가요. 이 거짓말 같지만은 뭐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꼬시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바뀝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뇌상통이기 때문에 아까 여자들 탤런트 배우로 들었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초점을 맞추고 비하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최고 이쁘고 최고 화려한 직업이고 그리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은행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연구하는데 분석하는데 이렇게 쭉 관찰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 탤런트 배우 중에서도 아주 이쁜 여자들이 있는데 막 은행을 함부로 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뭐 마약하고 이런 여자들 있죠. 40 넘으면 그 미모가 다 날아가고 추한 모습으로 오히려 추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평탄하게 생활하거나 그러면은 좋은 일 많이 하는 탤런트 배우 중에 이쁜 여자들 보세요. 늙어도 그 용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특히 서양 여자들은 고기를 먹어서 꽃이 빨리 피죠. 그래서 여고생 때 최고 이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여기에 한반도가 기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육식하고 채식을 고구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여자는 50, 60도 이쁜 여자 있어요. 이쁜 여자 수두룩합니다. 이쁘게 태어났으면 행동을 평탄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이쁜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용모 그대로 남아있어 가요. 근데 여자 탤런트 배우, 여배우 중에서 아주 천하절색이라는 여자 중에서 행실이 이상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용모가 확 변해가요. 누구라고 내가 이름 되지는 못하죠. 그냥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러면은 뭐 다 나오죠. 그러고 그 이쁜 얼굴을 갖다가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성형을 해가지고 인물도 다 베리고 여자는 인물이 몸이 바뀌고 용모가 바뀌면 팔자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쁜 얼굴을 갖다가 마음이 이상해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막 추하게 바뀌고 팔자가 나락으로 떨어지죠. 또 뇌상통이라 그래서 뭐냐 하면은 탤런트나 배우의 가수 이런 중에 이쁜 여자가 있는데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젊었을 때 그렇게 이뻤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용모도 뇌상통이니까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용모도 그 귀신의 모습처럼 아주 추하게 바뀌어갑니다. 이것도 또 누구라고 이야기 못하죠. 여러분들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뇌상통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마음을 바르게 쓰고 은행을 바르게 하면은 이쁘게 변해가더라. 그리고 또 다음 일생에 미녀로 태어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잡는 거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쁜 여자만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쁘고 품성도 좋으면은 그 여자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평생 못 이겨요. 근데 이쁜데 마음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거 못 견뎌요. 자, 우리가 전설의 고향 나올 때 그 백년 묵은 영우나 마녀나 귀신이나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이쁜 여자가 분장을 해야지 무서운 귀신이 나오고 무서운 여우가 나오고 무서운 마녀 모습으로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남자는 참 여자는 돈 있는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걸 원하고 남자는 이쁜 여자하고 연애하거나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품성이 이쁘지만 품성이 나쁜 여자를 사귀면은 왜 전설의 고향에서 100년 먹은 여우, 귀신, 안 그러면 귀신, 마녀 이런 걸 이렇게 이쁜 여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분장을 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못 견디죠. 아무리 이뻐도 품성이 나쁘면은 귀신보다 못하고 악마보다 못합니다. 자, 반대로 못생겼는데 마음도 개판이다. 그 영원히 구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못생겼는데 마음이 아주 좋다. 여자지만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고 말과 행동을 이쁘게 하고 살식과 경우 바르게 행동하고 이러면은 그런 여자들은 싸가지 있는 여자가 잘 없죠. 그러면 남자들이 처음에는 못생기게 봐도 나중에는 머리를 팍팍 숙여요. 그게 제2의 엄마고 그게 천사고 보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쁘고 마음도 이쁘면 그거는 못 당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못생겨도 언행을 바르게 하고 이쁘게 하면은 남자가 속으로 고개가 팍팍 숙여집니다. 존경스러워요. 또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 것도 뛰어난 게 존경스러운 거죠. 여자들은 이걸 모르고 못생기고 똑똑한 여자들이 막 몸도 미운데 얼굴도 미운데 은행은 더 믿게 하더라.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또 키 작은 남자, 여자들이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죠. 그것도 과학입니다. 세상 삼남한상은 정밀 기계를 제어하고는 대부분 큰 게 좋습니다. 과일도 큰 게 좋고 사람도 큰 게 좋습니다. 건물도 큰 게 좋고 차도 큰 게 좋죠. 그래야 그게 다 드릴 게 다 있습니다. 절도 큰 게 좋습니다. 큰데 가야 이것도 저것도 있고 고승도 있고 군계일학이라 그러죠. 닭이 1000마리면 그 중에 봉이 1마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야 이것도 저것도 갖출 수 있어요. 작으면 이것도 저것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다는 자체가 예를 들면 절이 크다는 자체가 그게 큰 절이 오래됐다는 자체가 그 자리 명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당 속에는 좋은 그릇 속에는 좋은 물건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 것은 과학인데 근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남자 치고 그 가볍고 까불고 막또 악착 그쵸? 또 싸가지 없고 그런 그 속담이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물론 키 작은 남자 중에 아주 그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 박정희라든지 모택동 이런 사람은 키 작죠. 키 작지만은 박정희는 우리나라를 살렸고 모택동은 중국을 살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들어보고 대부분 키 작은 사람들이 깔불고 날리고 막 너무 막 상식과 경험 없이 악착같이 그러고 막 그래요. 물론 키와 덩치가 작으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그렇게 해야 살아남겠죠. 근데 거기다 한 발 더 넘어가서 키가 작은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오만하게 그지없어. 오만 방자해. 치만 잘났고 치만 잘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아주 무시하고 개 취급하면서 발 벌면서 자기가 올라가려 그래. 아주 그 좀 삿된 짓을 하고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막 악착 같고 거기다 오만방자하고.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생 모생의 여자처럼 전생 업의 결과인데, 키 작게 태어난 게 전생 업의 결과인데 계속 그러면은 자타를 해치고 다음 생에도 좋은 놈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키 작게 태어난 게 전생에서 아주 그 남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업보의 결과라 그러죠.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미남 이야기가 길어지는,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야기가 또 길어지는데, 미남 미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은 미남 미녀를 갖다가 엄청 부러워하죠. 그런데 뭐 일단 그 미용실 원장님 말씀 맞다나 일단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쁜 여자로 태어나고 뭐 잘생긴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있고, 또 남자들의 삶을 보면은 잘생겼다는 게 인생살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귀를 지고 있는 것은 남자니까 남자로부터 엄청난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말도 못하는 시기 질투를 받는다. 그래서 출시하는데, 진급하는데, 좋은 보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좋은 정보를 가지면 고시상관원보다 훨씬 낫죠. 천복이죠. 그 미남이 좋은 거 하나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남자한테 뭡니까 출시하는 거 돈하고 여자죠. 이게 세 가지가 가장 귀하고 또 어렵죠. 그런데 미남으로 태어나면 딱 한 개 좋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먼저 꼬시러 옵니다. 꼬시러 오고 수십 년 전에도 자기들이 데이트비용 반 내고 다 냅니다. 다 내고 육탄 돌격도 하고, 또 자기들이 먼저 뭐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로 끌고 와요. 그 좋은 점 딱 하나는 있습니다. 그 좋은 점 딱 하나는 있는데, 나머지는 남자들부터 무시무시한 시기 질투에 시달리더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마이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녀로 태어난 게 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강의 처음에. 미남 미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뇌의 상통이기 때문에 상식과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함부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들이 없는 걸 갖다가 귀한 것을 지게 되면은 그걸 잘 쓰면 괜찮은데, 대부분 오만방자하게 들어서 그걸 갖다가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은 자리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걸 잘못 써서 죄를 지어요.
기독교 중에서 청교도 세력처럼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가진 것은, 특별한 복이나 특별한 무엇은 재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좋고, 또 하나님한테 나한테 축복을 준 것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잘 쓰라고 준 것이다. 그러니까 잘 써야 된다. 자리이탈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부를 지면은 사람들 착취해서 부를 이러고, 또 부를 지면은 거들먹거리고, 또 이쁜 여자 탐하죠. 또 권력을 지면 어떻습니까? 그걸 권력을 잘 발휘해서 뭐 세종대왕처럼, 또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죄를 짓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미남 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뭔가를 받았죠. 그러면은 그걸로 자리타하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대부분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느냐? 수많은 남자 여자가 미남 미녀를 좋다 그러니까 그거 다 못 받아주죠. 이 많은 사람들이 미남 미녀 때문에 미남 미녀하고 친하지 못했어, 차지하지 못해서 괴롭더라. 또 짝사랑하고 괴롭죠. 그럼 미남 미녀가 자기 좋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받아줄 수 없으니까 거절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인격적으로 우아하고 아름답게 거절을 하면 되는데, 아주 또 그 모욕적으로 거절을 하면은 그게 평생 또 마음의 상처를 남죠. 또 미남 미녀니까 또 자의반 타의반 또 뭐 이래가지고 또 바람이 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이러면은 또 수많은 또 죄를 짓죠. 이 좋은 영모라는 것은 전생에 좋은 업의 결과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인생에 있어서 잘 쓰고 자리 이탈을 해서 남은 인생이나 다음 생에 있어서 또 미남미녀로 태어나면 좋겠죠. 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복의 힘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복이 허망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 복이 삼생의 골치 아프다기지? 한 생은 전생은 복을 쌓는다고 힘들고, 현생에서는 그 복을 갖다가 잘 쓰면 괜찮은데 잘못 써가지고 죄를 짓고 말더라. 매번 해치고 결국은 자기를 해치죠. 이 우주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동치대비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죠. 그런데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거죠. 지구를 오염시키면 그게 돌고 돌아서 곧 내 입으로 내 코로 들어오죠. 내 자식한테 가고. 그러니까 현생에는 또 죄를 지어버리고, 뭐 내생에는 그 현생에서 죄 짓는 거에 갚아야 되니까 또 뒤지게 고생하고. 그래서 복이 또 허망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남 미녀뿐만 아니라 하여튼 남들보다 우수하고 특별한 것을 가졌다는 것은 그 청교도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 개념, 바로 훌륭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함부로 써서 남도 해치고 나를 해치고 상대방 가슴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느냐?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잘생긴 얼굴이 부처님 얼굴입니다. 부처님 얼굴 그냥 색이 난 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전생의 업의 결과로, 선업의 결과로 30 이상 80종호의
일반인보다 특별한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부처가 되어서 포교를 잘하기 위해서 용모를 잘생기지도록 그 업을 많이 닦았다 그러죠. 자, 같은 이야기를 해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헛소리도 그게 뭔가 싶어 연구를 하고 그게 명언이 되죠. 그런데 부귀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통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더라. 자, 반대로 아주 못생긴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안 듣고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아주 절세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아주 그 잘생긴 탤런트나 배우가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홀깃하겠죠.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이 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듯이 실질적으로 스님이 잘생겼거나 이러면은 그 엄청난 포기하는데 부처님 법을 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해서 모두 부처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있죠. 대부분 내 상통인데 노틀담의 고추처럼 겉은 추하지만 속은 이쁜 사람도 있고 또 겉은 또 아주 이쁜 여자지만은 또 속에 귀신이 들리는 여자도 있고 행동이 이상하게 또 사악한 여자도 있죠. 경국지색에 해당되는 여자 뭐 양귀비라든지 뭐 그 누굽니까 뭐 은나라 주왕 뭐 이런 거를 뭐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 건랑 그 여자들 그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대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대도 걸리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미남 미녀는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아는데 근데 정말 또 뛰어나게 또 잘생겼다 그러면은 자기가 또 미남이라는 생각도 안 하겠죠. 돈이 많은 재벌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이 몇십억까지는 내 자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수조 원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뭐 내 재산인지 뭐 국가 재산인지 사회 재산인지 뭐 생각이 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소리야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걸려 있으면 거룩한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대.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된 부처님으로 볼 수 있다. 네, 오늘은 그 용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